의도와 상관없이 중대선거구제는 잘못된 처방일 뿐입니다. 우선 선거제도란 표를 의석으로 배분하는 공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제도는 정당 체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거대 양당의 영원 불변이 계속 헤쳐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패도 될 수 있고, 거대 양당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민의의 망치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은 선거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원래 실행하고 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본래 도입 취지와 달리 이리저리 갈겨 찢겨져서 만들어진 하자가 많은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좋은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좋은 선거제도란 사표를 줄여 비례성을 향상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이 왜곡 없이 그대로 투표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제도가 좋은 선거제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제도를 어떤 공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라는 의문 말입니다. 현재 발의된 결의안을 보면 3가지 유형의 선거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결의안 중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대 양당의 말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짓거리는 개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식자이언츠 잡혀가는 건 아닌가 두렵지만 통수맞은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팩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 짜잘하게 쪼개져 있던 영등포, 구로, 양천과 같은 지역구를 하나로 합쳐서 1등에서 7등까지 당선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로 개표를 추진하는 명분으로는 거대 양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현 상황과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선거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 선거를 참여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분할 투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려고 오직에 선거운동 하셨던 후보들 중에 한 명을 뽑는 투표용지와 정당만 쭉 나열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는 별 사람을 뽑고 정당만 쭉 나열되어 있는 투표용지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분할 투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본인의 선호와 달리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인지도가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양당의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깔고 중대선거구제를 알면 그제서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격적으로 사용했던 일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일본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서비스 경쟁의 유발로 인한 정치부패 구조와 정권 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성, 과도한 파벌 정치의 유발 등의 이유로 인해 94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버림받은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이러한 부작용을 낳았던 이유는 그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거를 진행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한 지역구에 30명이 넘는 입후보자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후보자들과 자민당과 같은 거대한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내며 온갖 후보자들이 난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정당의 후보자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만이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가 정책을 통한 경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값과 인지도만으로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 우리의 선거 참여 형태와 결합된다면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원내에만 진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은 그들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거대 양당 두 정당이 영원 불변이 나눠먹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이 창설되거나 기존의 정당에 속해있던 인물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일 또한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을 배제하고 그 둘만의 릭으로 정치를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압도적이었던 자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여당으로서 군림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거대 양당이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으며 영원 불변이 그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중인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이 기초의회에서 94.35%를 차지하는 결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8년 90.5%, 2014년 88.68%로 비슷한 비율을 보입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한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같은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여러 후보를 내는 일이 발생하여 표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표가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들이 지역주의라 이야기하는 투표 행태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애초에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이야기한 순간부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 정당은 말 그대로 원내에 존재하기만 하는 허수아비 정당이 될 것이며 사표는 기존의 압도적인 격차가 나눠져서 당선될 뿐이니 유의미하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성은 오히려 같은 지역구 내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 특정 지역은 우대하고 특정 지역은 홀대하는 현상이 나타나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소지역주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선한 의도로 이 제도를 택했다고 하여도 중대선거구제는 잘못된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식자이언츠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을 신뢰하기보다 그들에게 비판을 가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감시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